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건물 관련된 가처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처분이라는 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집합건물 관련된 분쟁에서는 대부분 가처분으로 해결된다는 것 이미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이 그래요. 원래 가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송, 이런 본안 소송이거든요. 이런 소송의 전자가 되는 잠정적인 어떤 처분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집합건물 분쟁에서는 이 가처분에서 승소 패소한 게 거의 일반 본안 소송까지 이어집니다. 결과가 바뀐 경우가 별로 없어요. 도중에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는 한 가처분의 결정은 민사 본안 소송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게 집합건물 관련된 가처분의 특징이에요. 자, 이런 가처분을 제법 보시는 것처럼 이것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독특하죠. 이게 법에 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데 이게 집합건물 관련된 가처분, 이런 가처분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이런 집합건물 관련된 가처분은 대부분 이런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에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런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격과 이러한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집합건물 관련된 가처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법률사무소 가시면 변호사가 가처분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럴 때 미리 사전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겠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의 쟁점이 이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 관련된 가처분, 즉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관리인 직무정지 가처분, 관리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관리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또는 관련 집회를 막아달라. 이게 바로 관련 집회 개최 금지 가처분. 그리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공용 부분을 사용하는 것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방해 금지 가처분, 또는 관련 집회 결의가 있는데 이런 결의 잘못됐다. 이런 잘못됐기 때문에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라고 하는 관련 집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가처분은 소위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에요. 여러분, 가처분에서 가짜가 한자로 가짜예요. 가짜. 진짜 처분이 아닌 가짜 처분이라고 한자로 써 있는 거예요. 한자 용어인데요. 요게 또 일본 말이에요. 일본에서 나온 말이고, 이 가처분이라는 것은 일본에는 이 가짜를 어떤 용법으로 쓰냐 하면 잠정적, 일시적, 이럴 때 한자 가짜인 가를 써요. 제가 방금 썼는데요. 요게 거짓가입니다. 이 가짜 가예요, 가. 이런 가처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가라는 것을 거짓, 가짜 이런 용법으로 쓰는데 일본은 특이하게도 이런 가를 가짜 이런 것들도 쓰지만 잠정적, 이 진짜 처분 전에 있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것, 이런 것을 쓸 때도 이런 가라는 이런 표현을, 이런 한자를 씁니다. 그걸 우리나라가 받아온 거예요. 일본에서 받아와서 가처분이라 한다는 것은 뭐 가짜 처분, 진짜가 아닌 처분 이렇게 보는 용례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본 판결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 그런 처분을 먼저 하는 것, 이것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가처분, 이게 뭐지? 이거는 거짓가인데 일본에서는 임시적, 잠정적 처분일 때 가처분이라 한다.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가처분은 그 다음에
본안이라고 하는 본안 소송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가처분 또는 유사한 게 있죠. 가압류도 있죠. 가압류. 금전적인 것을 어떤 청구할 때는 가처분이 아니에요. 가압류예요. 이런 가압류, 가처분은 어떤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는 사전적 조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처분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러한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 이런 가처분에 대한 근거 규정이 뭐냐면 민사집행법이에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보면 가처분의 목적이라고 해서, 자, 1항을 보시면 1항은 일반론을 쓰는 거예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그러니까 그냥 쉽게 가처분은 언제 하느냐?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현상이 바뀌고, 이렇게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그럴 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만약에 이런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현상이 막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당사자 권리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침해당하는 것,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목적을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2항 보시면